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배그젤마 캐나다 판매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 호재 소식들이 태풍처럼 밀어붙이고 있죠. 계속해서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다 잘 되고 있어. 이런 지금 소식들이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계속해서 성장 스토리 아직까지 멀었다. 2030년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상승 시그널을 완성하는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대반격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셀트리온 항암 바이오시밀러 배그젤마 캐나다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자, 캐나다로부터 아바스틴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 배그젤마의 판매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자, 트룩시마 허주마이에서 세 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배그젤마가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캐나다시에서 조속히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내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 제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시밀러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하겠다. 자, 이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뭐 셀트리온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죠.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로 잘 나가는 기업이죠. 일적인 부분으로는 정말 깔 게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이제 깔 게 많죠. 주가 깔 게 많긴 하지만 지금 뭐 상당히 공매들에게 많이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정말 오랫동안 보여줬습니다. 시장도 별로 안 좋았고 그런 분위기로 많이도 이제 밀려 내렸는데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이는 하락이 일어났죠. 이렇게 하락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골파기다. 골파기가 끝이 나면 다시 올라가야겠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올라가죠. 얘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워낙에 완벽하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2023년도는 셀트리온의 해가 될 가능성이 정말로 높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렇죠. 2년 동안에 1년, 2년 하락하면은 반드시 엄청난 상승으로 전고점을 돌파죠. 또 1년, 2년 동안 조정했죠. 그럼 또 엄청난 상승세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다. 시간이 뭐 1년 이상 걸릴지는 몰라도 전고점 돌파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죠. 지금 7월 달에 유플라이만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부분과 21조 시장에서 20%에서 30%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뭐 매출이 그야말로 떡상을 하겠죠. 당장에 가져오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침투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엄청나게 기업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아. 그러면은 주가는 먼저 반응해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1월 5일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결국 올라가는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동 여기서 쌍바닥까지 잡았죠. 주봉상으로도 이게 정확하게 쌍바닥 잡아주고 양봉을 만들었고 일봉상으로 정확한 쌍바닥을 정확하게 잡았죠.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마도 오늘 이렇게 시간에서 올랐죠. 시작을 하고 양봉을 만들어주고 갈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5일선을 넘어서는 양봉, 갭도 없는 상태로 양봉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갭 없이 잘 만들어내서 2% 올라섰죠. 자, 이런 모양은 이제 올라가겠다. 이제 조정 끝났어. 골파기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평선이 여기 보통 이제 바닥을 잡을 때 정말로 이제 단단하게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지쳐 쓰러지도록 만들고 있죠. 바닥에서 이렇게 정말 힘없는
그리고 재미없는 흐름을 오랫동안 가져가게 되면은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정말 1년 동안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240선을 한번 크게 돌파를 했다가 그 다음에 끌어내리고 횡보를 한 이 모습 자체를 보면은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은 상황이다. 큰 그림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보통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1년 재작년에 큰 하락, 작년에는 시장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셀트리는 그래도 좀 버티는 분위기였죠. 계속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 크게 보면 많이도 내려왔죠. 내려왔긴 하지만 지수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이 버텨냈습니다.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계속 내려오는 추세였는데 좀 버텼죠.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버티고 나서 양봉을 이렇게 바닥권에서 양봉 2개를 만들어냈다. 이제 나는 가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라는 부분은 계속 내려가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은 이제 돈을 좀 푸는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죠.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완전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액공제라는 부분을 어제 풀었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아주 급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또 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완화 정책이죠. 시중에 돈을 좀 풀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거 뭐 부동산, 주식, 전체적으로 자산이 완전히 쪼그라들면서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위기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의 급락,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주담대를 좀 풀었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대출을 이제 이 개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중으로 돈을 푸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니까 지금 시장이 강하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얘들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주들이 오늘 또 신한이 8%씩 올라가고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담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빌려주겠죠, 돈을. 그럼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맥락으로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에다가 플러스 은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크게 상승의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의 외인이 3,800억이나 들어오죠. 상당히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2,500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외인 기관이 아주 박살내고 있죠. 1,600억에 850억 박살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셀트리는 2%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 아주 모양이 좋죠. 나 이제 올라온다. 올라가면서 이제 음봉이 좀 나오거나 말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이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돌아서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력하게 발산이 되었다. 앞으로 성장 스토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헬스케어는 위치가 지금 코스닥에 있죠. 코스닥에 있는 상황이니까 외인하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팔아대고 있죠. 코스닥에서 엄청나게 팔아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2%까지 올라서다 2.3% 가까이 올라서다가 윗꼬리를 많이 달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에 있는 셀트리온과 제약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HLB 그룹도 오늘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하락이 일어났고,
하락폭이 좀 큰 종목도 있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안 좋습니다. 코스닥 쪽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도 안 좋고,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2차전지도 안 좋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고, 그런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걸로 예상이 됩니다. 2차전지들 아주 크게 집어 던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도하면은 주로 이제 또 제약바이오는 항상 또 공격을 많이 받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코스닥이 크게 코스피 대비해서 안 좋죠. 코스피 지수는 0.3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0.5% 하락을 했죠. 그만큼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극과 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2차전지 아주 좋지 않은 흐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전기차 부분이 상당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좀 막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비싼 차들이죠. 하나 사려고 하면은 기둥뿌리 하나 뽑아야 되는, 보통 일반인들이 살려고 하면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5천, 6천이면.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판매가 많이 줄 거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예측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약세고, 그리고 그동안에 아주 강세를 보였던 방산주들이 이제 위치가 아주 높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이 방산주들이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내렸던 성장주들, 기술주들 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돈이 좀 풀리는 이런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이 좀 풀리는 분위기다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성장주죠. 돈 잘 버는 성장주.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올라서려고 하다가 약간 여지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어차피 같은 방향 움직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내일은 올라설 여력이 더 크게 생긴 상황,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상승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이제 여지를 줬지만 지가 흔들어봤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